당신의 냉장고는 왜 밤마다 열리는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 저녁을 든든히 먹고 배가 부른 상태로 귀가했는데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눕는 순간 마치 맛업에 걸린 듯 무언가 미친 듯이 먹고 싶어집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위장이 비어있는 것도 아닌데 머릿속은 이미 붉은 떡볶이의 매콤함이나 초콜릿 케이크의 진득한 달콤함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결국 참다 못해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허겁지겁 입안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씹는 맛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배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올 때쯤에야 비로소 숟가락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건 포만감이 아니라 처참한 자괴감과 후회뿐입니다. 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건 절대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배고픈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폭식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 고통스러운 일상의 스트레스나 견디기 힘든 공허감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강력한 도파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우리 뇌에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가짜 행복을 배달해주는 수단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인간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불안과 외로움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음식 소음으로 그 조용한 고통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위장까지만 채울 수 있을 뿐 마음의 구석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자극이 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이 자동 반사적인 회로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음식의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식의 굴레에 갇힌 우리에겐 그 소중한 공간이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자극이 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배달 앱을 켜는 자동 반사적인 회로가 뇌 속의 고속도로처럼 뚫려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처리하지 못한 감정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입안 가득 음식을 채우는 행위는 사실 텅 빈 마음의 구멍을 물리적으로라도 메워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장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허기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아무리 배를 채워도 돌아서면 다시 허전함이 밀려오는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 치료제를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설탕, 더 자극적인 탄수화물을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에 응할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또 참지 못했어 라는 자책이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코르티솔을 부르고 그 코르티솔이 다시 폭식을 부르는 이 지독하고 잔인한 메비우스의 띠. 이제 우리는 이 회로가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지 그 설계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폭주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굶주려 있는 것. 이제 우리는 이 폭식의 폭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갈구하며 입안으로 밀어 넣었던 게 정말 떡볶이와 치킨이었을까요? 사실 당신은 음식이 아니라 위로와 안전함, 그리고 인정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맛 뒤로 숨어버리곤 하죠. 폭식은 마음의 구멍을 음식으로 메우려는 처절하고도 슬픈 시도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위장까지만 채울 수 있을 뿐 당신 영혼의 구석진 응달까지 닿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스칼의 날카로운 통찰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인간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내면의 불안과 고독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음식 씹는 소리로 그 조용한 비명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텅 빈 방 안의 정막보다 차라리 배가 불러 숨쉬기 힘든 고통이 더 견디기 쉽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라도 이 지독한 굴레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허기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음식으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상처는 오직 당신의 따뜻한 시선과 이해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폭식의 충동이 몰려온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지? 라고 말이죠.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로운구나. 내가 지금 너무 지쳐서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마법처럼 그 강렬했던 폭식의 욕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전두엽은 활성화되고 본능에 휘둘리던 조종관을 다시 이성이 넘겨받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 폭식하는 나조차도 사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부터 당신을 잠시라도 분리시켜주기 위해 도파민이라는 마취제를 음식이라는 경로로 처방했던 것입니다. 폭식은 당신이 나약해서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 힘든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 당신의 몸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오직 당신의 상처를 돌볼 방법을 몰라 음식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떠맡겼던 상황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짐을 음식의 어깨에서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을 향한 따뜻한 포옹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책의 굴레를 끊고 진짜 나를 안아줄 시간.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폭식의 안개를 걷어내고 밖으로 걸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라도 어젯밤의 당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폭식 후에 밀려오는 자책감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채찍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폭식의 구렁텅으로 밀어넣는 가장 강력한 독약입니다. 당신은 나약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 당신의 몸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었을 뿐이죠.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지쳤으면 먹는 것으로라도 버티려 했을까 하며 그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폭식의 터널을 지나온 당신은 이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은 바로 15분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폭식의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딱 15분만 타이머를 맞추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일기장에 가감없이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과장님한테 들은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 내 편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 15분이라는 찰나의 공간이 빅터 프랭클이 강조한 선택의 자유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만약 15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뜨겁던 폭식의 불길은 차분하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가 불러야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이제 냉장고의 차가운 불빛 대신 당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따뜻한 자존감의 빛을 마주하세요. 가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한 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음식이 양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위대한 주체입니다. 오늘 밤에는 배달 앱을 켜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깊은 휴식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며 당신은 그 자체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 가스램프를 끄고 당신만의 평온한 태양 아래서 편안히 잠드세요. 당신의 기억은 틀리지 않았고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